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35회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는 영화 폭풍 속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의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어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제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 구매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화 폭풍 속으로입니다. 자, 폭풍 속으로 이 영화가 91년도 영화니까 지금 30년 됐습니다. 와,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저 91년생이거든요. 힘들었습니다. 30년 된 영화입니다. 힘들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묘하게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계속해봐요.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 못하는 거 맞죠? 네. 아, 이게 제가 영화를 이게 항상 이게 조심스러운 게 물론 제가 뭐 배우를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묘하게 야, 이게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하면 어때? 그래요. 우리가 영화 평가하고 영화 얘기하는 맞아. 건데. 아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어를 쓰는 이제 외국 배우를 평가하는 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키아누 리브스는 이걸 보면서 묘하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목석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 보면은요, 요즘에 키아누 리브스가 등장해서 흥행을 하는 영화들 보면은 키아누 리브스가 다 과묵해요. 대사를 많이 대사가 안 쳐요. 없어야 되는. 근데 원래 키아누 리브스는 이런 역할만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역할만 가능했던 거예요. 콘스탄틴도 그렇지. 콘스탄틴도 말이 거의 없잖아. 존 윅도 그렇고. 콘스탄틴은 키아누 리브스 영화 중에 말 많이 하는 편이야. 매트릭스도 그렇고. 맞아요. 흥행에 성공했던 거의- 영화들은 다 과묵한 역할입니다. 수트를 입고. 이게 단적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찍은 로맨틱 영화 중에 성공한 게 없어요. 로맨스 영화 중에. 그거 대화 많이 해야 되거든. 로맨스가 성공하려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나 뭐 이런 거? 없는 거. 콘스탄틴이요. 봐봐, 다 망했거든. 꽤 많이 찍었어요. 콘스탄틴이 가장 로맨틱했어. 10월에 가져가서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것도 있거든요. 레이크하우스인가 그래요. 10월에. 그것도 망했어요. 산드라 블록이랑 찍었는데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했어요. 10월에 가면 전지현 씨, 이정재 씨였나요? 맞아요. 맞아. 네. 일말에라는. 일말에 맞아요. 네. 네. 일말에라는 그래서 파스타집. 파스타집이 있었지. 맞아요. 일말에 소개하는 장면에서 껐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잘생기고 예쁘다는 걸 느끼고 일말에 소개하는 장면쯤에 제가 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뭐 그 영화는 끝까지 보면 나름의 재미는 있는 영화입니다만 네. 그럼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겠네. 키아누 리브스는 감정 연기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예전에 알파치노와 같이 찍었던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여기서 정말 혹평을 들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알파치노가 있잖아. 감정 연기 최강자가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심하게 되는 거라. 그럼 현장에서도 알파치노한테 많이 혼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아마. 네, 좋은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네. 혼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정도면 약간 가르치면서 했을 법도 한데. 네. 네. 근데 알파치노가 그렇게 사육성이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아주 외골수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 새끼는 못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키아누 리브스는 감정 연기가 굉장히 약점이고요.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지만 트와일라이트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 이상하게 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캐릭터지. 알 수 있잖아. 창백하신 분. 인간이 아니니까 아니, 어색할 수밖에 없지.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인간이었죠. 처음에. 여자. 그 여자. 유일한 이제 인류. 아니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근데 그런 연기가 또 어울렸어. 맞아. 거기서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니까 그리고 어울리는 거야. 그게 첫 연기 아니었어요? 전 연기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 아니 그 인투 더 와일드에도 크리스틴 스튜어트 나오잖아요. 아 그랬나?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 남자 우리는 죽은 너 남자 사슴 기억나. 뜯어먹는 영화 기억 안 나? 맞아. 거기 나와요. 기억나요? 그 사슴 뜯어먹는 걔 그리고 저기 남자의 뭐야 옆에 있던 여자애. 아 진짜. 데뷔작이 패닝룸이었어요. 패닝룸 봤는데? 조디 포스터랑 같이 네. 나왔던. 그 딸? 거기 딸. 그러니까 연기 경력이 짧은 애도 아닌데 연기 못하는 건 티가 나요.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모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하면 사실 서프라이즈 배우거든요. 그렇죠. 서프라이즈 배우는 근데 목소리라도 정확하게 들리게 해주거든요. 딕션은 정확하게 네. 써줘. 네. 근데 사실 미모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긴 맞아. 했어. 이 일단 배우의 특히 연기가 매력이 어색하다는 뭐예요? 건 없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야? 이 배우 크리스틴 크리스틴 스튜어트? 스튜어트. 네. 태페미. 약반 것 같아. 그럼 어, 키아누 맞아요. 리브스도 약간 비슷한 건가요? 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키아누 리브스는 댕댕미 아니야 오히려? 근데 그래요? 사실 배우는 그래서 배우잖아요. 연기력이 좀 부족해도 얼굴 보는 맛. 다른 매력은. 네, 확실히 그 사람이 풍기는 매력과 헌칠하게 키 큰데 처음에 등장하는 형사 반장이 키아누 리브스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얘는 맞아. 몇 센치일까? 키아누도 존나 큰데. 네. 키아누가 180 중반 정도 되죠. 네. 아니 아니, 뭐 물론 배우니까 당연히 연기를 잘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외모나 이런 것들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 이런 것들도 평가에 포함이 안 될 수 없잖아. 그럼요. 사실 정우성을 대한민국 대표하는 배우라고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꼽겠지만 사실 연기력으로만 따지면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 예. 하지만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연기력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뭐 공조 2를 700만이나 봐주는 나라인데요, 뭐. 자 그래서 아니, 저는 키아누 리브스의 풋풋한 시절을 어머 현빈 봐도 잘생겼어요. 좋았다. 다니엘이 멋있어요. 이주연하면서 700만이나 쳐 봐주더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6분 30초 동안 자, 이석훈 감독입니다. 네. 네네. 네, 6분 30초 동안 겁이 오래 참았어. 그래도 누군가를 까지 않고 토크를 오래 이어갔어. 저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이제 워낙 오래된 영화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네. 키아누 리브스의 연기보다는 그 연기가 조금 더 어색하게 느껴졌던 거는 연출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보면서 계속 91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시대 보정을 해야 한다. 살짝씩 널뛰는 알겠습니다.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왜? 묻자. 정리 한번 묻자.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있다. 안 돼. 그러지 마. 그 당시에 영화를 보고 다시 본 사람이랑 네. 그 당시 영화를 처음 본 사람이랑은 아예 다를 수 있다. 나 점수를 마지막에 높게 주진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그래서 당시에는 맞아. 소구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는- 지금 미리 얘기해 볼게요. 인디아나 존스 3가 재밌었어요. 나 심지어 시험에 불리하고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잖아요. 뒤에 연관 검색어에 인디아나 존스. 나 깜짝 놀랐어. 왜냐면 거기에 뭐 다 그냥 뭐 욕하러 들어오는구나. 최용, 정영진, 전민기가 뜨거나 오윤혜가 뜨거나 아니면 뭐 박종윤이 뜨거나 이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인디아나 아니 정민여 검색하면 제일 처음에 유튜브 정민여 그다음 냄새는 뭐야? 아, 두 이거 번째 내가 키워드가 정민여 냄새 좋다고. 세 번째 그랬거든. 정민여 혼자서도 잘해요. 정민여 수해복구, 정민여 체육, 정민여 기상캐스터 시절, 정민연 양띠, 정민여 인디아나 존스. 와 진짜네. 와. 이때 별로 조회수도 많이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파장이 큰 원래 거예요? 욕 먹는 인디아나 존스 건 팬들만 다 찾은 거야. 그렇죠. 네. 어떤 년이야 잡아내야 된다. 아마 인디아나 존스 어디 뭐 팬카페 같은데 소문났나 봐. 어떤 미친년 하나가 포도 우리한테다고. 우리한테 공격을 걸어왔다 이러면서. 하지만 폭풍 속으로가 더 나았습니다. 저는. 야 소신 그래요. 있어, 소신. 개인 취향입니다. 네. 개치고 가야지. 근데 확실히 나는 옛날에 보고 또 봤겠고 그 중간에도 여러 번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와, 난 투박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이 봤네. 애정이 이미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깔려 있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랑 아예 생으로 처음 보는 사람이랑 좀 다른데. 형 이 영화 보기 전에 서핑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로 또 안 해봤어. 서핑에 대한 매력이나 저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 좀 들었었죠. 들었지, 엄청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 첫 설렘을 준 영화는 계속 다시 봐도 난 좋을 것 같아요. 나 그래서 그 느낌이 충분히 소구력이 있었고 당대에는 충분히 파급력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또 서핑을 그때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서핑을 네. 할 수 없는 시기. 우리나라 91년에 시기였기 우리나라에서 때문에. 서핑 한 곳 없었을 것 같은데. 어. 서핑에 그래가지고- 좋은 환경도 아니야 우리나라가 파도가 많이 없어. 맞아요. 근데 내가 백투더 퓨처를 보고 너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싶은 거야. 아 나도 그랬어. 그건 그랬어. 그래요? 그래서 그거 진짜 그랬어. 스케이트보드를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 막 찾아봤는데 진짜 없는 거야. 근데 있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때 이제 타는 사람들이.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매장이 이태원에 있었어. 나 인천 살았는데 그래서 이태원까지 가서 스케이트보드를 사고 그때 그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젊은 애들 무리가 네. 이렇게 지하철 타는 거야.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면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어요? 가르쳐 줘요라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좀 큰 핸드폰이 있을 때니까 좀 컸을 네. 때구나. 나중에 한참 나중에 일이구나. 네. 그 글로 문자를 보내주더라고. 어디로 모이라고? 어디에서 모여서 탄다고. 한강에서 많이 타지 않아요? 한강이랑 분당에 많았어. 분당 그 공원에. 신도시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점프대나 이런 게 몇 개 맞아, 맞아. 공원에다 몇 개 만들었었거든. 네. 맞아 기억나. 그래서 항상 혼자 탔었거든. 그래서 그 전에는 스케이트보드를 사가지고. 아니 백투더 퓨처를 재밌게 본 사람은요 무조건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로망이 무조건 있습니다.
스테이크라고 말이 나왔네. 좋아요. 아, 좋아요. 1편에서 고기들을 그렇게 닭을 치킨 저거 하다고. 이분은 스테이크. 근데 공조 이석훈 감독 저 봤는데 네. 이분은 근데 스코어보드는 기가 막히네요. 댄싱퀸 405만, 해적 866만, 히말라야 775만, 공조2 698만입니다. 와. 이 네 개 중에 다시 보라고 하면 난 하나도 다시 안 볼 것 같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그 전형적으로 있잖아. 근데 이 감독 대단한 감독이에요. 흥이 이렇게 한 것도 능력이야. 엄청난 능력이에요. 능력이지. 네. 그러니까 도박판에서 똥패로 계속 이기는 사람도 있거든. 오. 아니야. 똥패로 이긴 느낌 아니고 계속 약간 투페어로 이긴 느낌. 계속 투페어로 이긴 느낌. 맞다. 사실 난 이 정도 거의 원패거든요. 하나 굳이 보라면 난 해적 볼 것 같긴 한데. 블러핑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계속 이기는 투표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저기 뭐야 불량식품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야, 그분들은 무슨 죄냐? 존나 냉소적이야. 불량식품 만들었는데 뭐 괜찮은 거야 그냥. 뭐 먹을만 하네. 뭐 이 정도. 씨발 똥은 아니네 뭐 이 정도.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오창석 설계에 거업이 그냥 대가리 두드렸다. 괜찮아, 괜찮아. 오창석이 이거 들어오라고 누가 봐도 딱 뻔해 이거 거업 들어오라고 지은 집이었거든. 미안한데 이거. 진짜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 진짜 너무 맛있게 지어져 있잖아. 그 문 옆에 바로 그 뭐야 교수대가 걸려 있었거든. 그거 보였는데 아 씨발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안 들어가. 집 앞에 후터스 복장으로 호객행위 있었거든요. 근데 뒤질 때 뒤지다 한번 만지고 뒤져야지 내가. 후터스 오랜만이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줄거리 소개 손문선 씨가 해주시죠. 네. 폭풍 속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인 것 같아요. 이 네. 지역에서 3년 동안 27곳의 은행을 턴 4인조 은행 강도범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되게 특이해요. 그 모든 작업을 다 90초 안에 끝내요. 그러니까 90초 안에 끝낸다는 얘기는 금고엔 안 간다는 얘기야. 네. 금고엔 손도 안 대고 창고에 있는 푼돈만 털어가는데 그 대신에 90초 안에 끝내니까 총도 안 쓰고요.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은행을 터는 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문범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이 제대로 된 단서를 못 잡고 있는데 요 은행 강도 사건에 FBI 신참 요원인 조니 유타,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했죠. 조니 유타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니가 한 팀으로 베테랑 선배 요원인 파파스, 게리 부시라는 배우가 연기했고요. 파파스가 이제 같이 한 팀이 되는데 조니가 파파스한테 중요한 단서 하나를 얻게 돼요. 뭐냐면은 이 은행 털이범들이 또 가면 쓰고 다 털잖아요. 그래서 아무 단서가 없는데 신발에서 나온 모래에서 서퍼들이 많이 쓰는 왁스 성분이 검출됐다. 요 단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지역 서퍼들 중에 범인이 있을 거다. 라는 추정을 하고요. 이때도 미국은 과학 수사를 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미녀 삼총사 2에서 그대로 오마주가 됩니다. 해보니까 서퍼들이 바르는 왁스가 왁스 향이 검출이 됐다. 그래서 드류 베리모어가 막 서퍼들 찾아갖고 그 보드 다 핥아 먹어보고 막 이래. 그 맞아, 향인지 맞아. 보려고. 그래서 거기서 카메론 디아즈가 또 서핑하고 그러잖아요. 메리 뭐 하네요 진짜. 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파파스가 조니를 서퍼들 틈에 잠입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조니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무작정 서핑을 배우러 해변가에 가는데 거기서 또 타일러라는 운명의 여자 서퍼를 만나게 되고요. 네.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서핑하러 가면은 좀 이런 분들 꼭 있거든요, 한 분씩. 나 어릴 때 너무 좋았어. 이 섹시한 여자, 분들. 타일러. 섹시하진 않지. 엄청 섹시하죠. 섹시하지. 그 처음에 옷 갈아입을 때 막 해변에서 그건 어렸을 때 나의 성정지 뭐냐 성정지. 견고하게 해줬지 견고하게. 나는 완벽한 스트레이트구나. 성정체성이래. 성적 호기심을 성적 충분히 호기심. 터뜨릴 수 있는. 네. 너무 야했어요 그냥. 되게 섹시했어요. 왜냐면 나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체육복 바지로 갈아입으면서 치마 안으로 바지를 입어서 치마를 벗더라고. 그게 원래-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거든. 그렇게 많이 하지. 해요. 좀 여학생들은. 충격적일 근데 수도 있을 것 애들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 너무 그게 확 남았거든.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근데 여기서 타일러는 이제 타월을 두른 다음에 네. 비키니를 벗고 그치. 이제 네. 거기다 이제 청바지를 그거를 이제 후크를 잠그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차를 타고 그쵸. 운전해서 가죠. 이게 외국 사람들은 좀 이러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바지만 가도 다 이렇게 해요 보통.
아 우리나라도요? 네, 거의 이렇게 갈아입어요. 그렇구나. 문화는 빨리 정착이 돼야죠. 제가 그래서 포지타노에서 외국인들 다들 그렇게 막 수영복을 거기서 다. 우리나라도 그래. 전 처음 봤거든요. 아 포지타에서 그 와중에 그런 거 보고 있었군요. 그거 보러 갔지. 뭐. 아니 갑자기 지역 이름도 너무 야하게 들리네. 포지타노. 너 인마 거기 가서 발발 타노. 뜨겁게 타노. 그럼 언니도 서핑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그럼 네. 언니도 거기서 그냥 네, 그렇게 한 적 많죠. 진짜요? 내년 여름 단체로 서핑 한번 갑시다. 아니 근데 봐봐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타월을 겉에 두르니까 벗은 하의는 그러면 아니, 벗어서 이렇게 놓고 입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보러 가야겠다. 아니 그러면 멋진 플레이 하면 네. 공 던져주듯이. 그 서핑 잘하고 나면 아 기타리스트가 기차 독주 때리고 난 다음에 기차 던지는 것처럼 핑크 던지듯이. 아 비키니 던져? 아니 그러지 않나 기대를 가져보고. M장기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약간 해변처럼 바꿀 생각 없어? 자 어쨌든 타일러를 만나서 이제 타일러한테 서핑을 가르쳐 달라는 명목으로 접근을 했다가 진짜로 그녀랑 사랑에 빠지게 되죠. 빠지지. 그리고 이제 타일러를 통해서 네. 타일러의 전 남친이자 네. 전설의 서퍼 보디라는 전설의 서퍼를 만나게 돼요. 보디가 이제 패트릭 스웨이지가 네. 연기한 인물이고요. 이 보디를 알게 되는데 조니가 처음에는 수사를 위해서 시작한 서핑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디 일당들, 일행들하고 서퍼들하고 어울리면서 얘네들의 어떤 소울, 얘네들의 정신 세계, 그리고 막 서핑의 세계 여기 점차 빠져들게 되면서 보디와도 되게 친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러던 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네. 수사를 위해서 어느 지역 해변에서 조니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핑을 하다가 그 지역 로컬 한 명이랑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핑을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서핑을 바다에서 타니까 다 그냥 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규칙이 이게 있어요. 줄이 있어요. 줄? 줄을 다 서 있어. 줄을 안 선점 보이지만. 그 파도를 선점해야 돼. 아니, 그래서 줄대로 타야 돼. 순서대로. 아. 영화에서도 자세히는 안 보여주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컬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내가 처음 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줄을 잘 보고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아마도 조니가 뭘 모르니까. 뭘 모르고 그냥 탄 것 같아. 민폐였구나 민폐. 그러니까 로컬이 와서 이제 뭐라고 부딪혀서. 하는데 원래는 이제 끝나고 막 뭐라고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되게 거칠게 타고 있는 도중에 밀어버리잖아요. 어.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강릉 가서 서핑 배워도 그거 알려줍니다. 네 맞아요. 아. 왜냐면 부딪히거나 이러면 안 안전사고 되니까. 크게 나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로컬이 일당이 이걸로 시비를 걸어서 나중에 이제 조니를 패주려고 하거든요. 샤워하고 있는 데가 찾아가죠. 네, 근데 요때 이제 보디가 나타나서 걔 내 친구다. 그러면서 조니를 도와주고요. 조니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 로컬 일당을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서퍼들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은행 터리범들이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파파스랑 조니가 얘네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서 이 로컬 일당을 검거하는데 성공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은행 터리범들이 아니었죠. 얘네들은 마약을 거래하는 애들이었고 심지어 FBI 마약 전담반 요원이 몇 년째 몇 년째 여기 잠입 수사 중이었던 거야 아마. 이제 그래서 그 유통책을 잡으려고 일부러 안 잡고 냅두고 공급책. 공급책 잡으려고 어. 냅두고 있는 와중인데 얘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 판을 이제 다 그쵸. 완전 해친 거죠. 그 마약 전담반 요원은 막 이상한 문신까지 하고 빡치잖아. 몇 년 동안 그 짓거리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된 이상 그냥 계속 서퍼 해야지 걔는. 그래야지. 그게 더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조니가 이제 헛다리 짚는 바람에 완전 판이 깨졌잖아요. 물 먹었잖아요. 그렇게 물을 먹고 이제 조니가 보디 일행들하고 더 어울리면서 서퍼들의 세계에 점점 빠져드는데 네. 어느 날 야 높은 파도 왔다 타러 가자 이렇게 해서 막 파도를 타러 갔다가 그날 서핑을 하다가 촉이 옵니다. 얘네 보디 일행 4명이 확 정말 자유롭게 막 같이 서핑을 하는 거를 보다가 그 4명 중에 한 명의 특정 행동을 보고 은행 강도가 하던 행동이잖아요. 엉덩이 보여준 장면이죠. 어. 은행 강도가 하던 행동인 걸 보고 얘네다라고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보디 일행은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니가 얘네들을 몰래 미행을 해보니까 얘네가 어떤 신탁은행을 잠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니가 이거는 사전답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파파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파파스랑 둘이 해당 은행 앞에서 잠입수사를 하죠. 그리고 진짜로 은행 털이범들하고 마주쳐요. 그래서 존이랑 파파스가 막 추격을 하는데 놓치고 말고요. 중간에 은행 털이범들이 이제 차를 바꿔 타고 도망을 가려고 네. 하다가 한 명이 차를 타지 못하는 네.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조니가 얘를 끝까지 뒤쫓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과면을 쓰긴 했는데 조니는 본능적으로 그 범인이 보디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총을 쏠 수가 있었는데 쏘지 않죠. 그리고 범인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상대로 사격을 해본 적이 없었지. 맞아. 그렇죠. 뭐 이렇게 구조물로만 해보고. 자,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보디도 조니가 누군지 알고 조니도 보디가 누군지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서로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보디가 조니를 협박하죠. 타일러를 납치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조니를 강제로 은행 강도에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요 마지막 범죄에서 원래 그동안 보디가 룰을 지켰잖아요. 항상 총을 안 쓰고 뭐 창고에 있는 돈만 털고. 맞아요. 금고를 건드리지 않는다. 네. 근데 그 룰을 지키던 보디가 마지막에 이제 무리수를 둡니다. 금고를 털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경찰을 포함해서 3명의 무고한 사람한테 총질을 하게 되고요. 보디 일행들도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보디를 추격하던 존이랑 한 팀, 선배인 파파스도 보디의 일당 중 한 명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디만 남습니다. 그래서 보디가 경비행기를 타고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어떤 지점에서 이제 도주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 타일러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니가 끝까지 보디를 따라가죠.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산도 없이. 그러니까 보디는 이제 조니를 놔두고 낙하산 가방 메고 그냥 뛰어내리는데 조니가 여기서 같이 따라 그냥 맨몸으로 그냥 다이빙. 총 들고 뛰어내리죠. 손 들고 뛰어내리죠. 아 여기서 저는 거의 뭐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아 볼수 있어요. 정말요? 네. 너 왜 비웃냐? 아, 미쳤네 막 이러면서 왔어요 진짜로. 저게 말이 돼? 약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말도 안 되네. 돼. 말도 안 시대 되네. 고정이야. 91년이잖아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총격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보디 일당 중에 한 명이 이제 총을 맞는데 정말 그분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총을 쏘면 다가오면서 맞는데 총에 맞았을 때 거기 구멍이 빨간색 구멍이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뽕 하고 생기더라고요. 총 맞는 점에서 옷 터지는 게 좀 네. 약간 옛날스럽지. 아 그래서 와 이건 진짜 91년도 영화구나 네. 했어요. 그 특수효과는 난 요즘에 보면 되게 추억 돋더라고. 아. 옛날 영웅본색 생각나고 홍콩 영화들이 그런 거 되게 싸구려 써가지고 졸라 티났거든. 네. 근데 이제 피는 워낙 많이 죽이니까 홍콩 영화는 다 피를 주기가 좀 그래서 보면 옷만 터지거든 피는 안 나고. 한 사람이 총알 막 40발씩 맞고 이러니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조니랑 보디가 서로 뒤엉킨 채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쨌든 낙하산을 펼쳐서 목숨은 건지게 되는데 혼자 살아남은 보디가 이제 유유히 사라지고요. 잡혀있던 타일러는 조니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디는 사라져요. 자 그리고 영화는 시간이 일정 시간 흐른 후의 시점이에요. 엄청나게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인데 조니가 호주의 벨스비치에 와 있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그 네. 파도가 오잖아요. 50년 만에 한 그쵸. 번. 호주 역사상 가장 큰 폭풍우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들리고요. 이제 사람들이 막 전부 해안가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조니가 가보니까 해변에서 보디가 바다를 보고 서 있죠. 50년 만에 찾아오는 그 가장 큰 파도를 타려고 보디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니가 보디를 체포하려고 하고 보디는 지금 잡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동안 기다려온 하나의 파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막 격투를 벌이죠. 그러다 결국 격투 끝에 조니가 이제 보디의 팔에 수갑을 채우게 되는데 네. 여기서 보디가 조니한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어. 이거는 내가 평생 동안 한 번 기다려온 기회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잡혀가더라도 파도를 한 번만 제발. 타게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조니가 결국 수갑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보디가 거대한 파도 속으로 몸을 네. 던지면서 그 추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서핑이었지만 조니도 서퍼가 되어 있었지. 맞아.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얼굴이 그리고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너 요즘도 서핑하냐니까 한다고 매일 한다고. 네. 어.
근데 마지막 장면 다시 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 맞아. 이제 그 파도 그 집채만한 파도 집채보다 더 크지. 더 크지. 네, 그럼요. 엄청나게 높은 파도 속에서 사라지는 네. 보디의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중간에 약간 이제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몰입이 좀 안 되는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생각보다 별론데라는 걸 느꼈는데 이상하게 영화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그런 특정 장면 뭐 그 보디가 파도를 타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비가 엄청 내리는데 거기서 이제 딱 그 무슨 수트. 야상 같은 거 입고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라든지 특정 장면들은 또 되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잘 찍어서 기억에 남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핑 장면 이런 거. 네. 네. 그 뭐냐 우비가 아니라 서퍼들이 수건으로 된 이거거든. 판초처럼. 판초 수건으로만 수건 재질로 된 판초야. 체온 떨어지니까 이 평소에 물 밖에 있을 땐 그거 이렇게 입고 있거든. 네. 빨리 말라? 그게 수건이니까 이게. 그리고 그 장면도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 얘네 그 보디 무리들이 비행기인지 뭐 헬기인지 타고서 이제 다 같이 뛰어내릴 때 낙하산 가지고서 5명이서 뛰어내리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뭐 네 거 예. 차니 내 거 차니 막 이러지. 원래는 조니가 그 멤버가 아니었잖아요. 완벽하게 그 멤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가 딱 그 장면에서 5명이서 손을 딱 잡잖아요. 그때 되게 멋졌어요. 저는. 사실 이제 나는 그때 낙하산 그지 같은 거 주나 그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제 서로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낙하산 그지 같은 걸 주나라는 생각을 해서 바꿔주길래 내가 그지 같은 걸 갖고 있다가 바꿔주는 척 하는 것인가.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받고 아니야 다시 바꿔라고 했을 것인가. 근데 그대로 쭉 정말 아름답게 떨어지더라고. 아름답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모니터로 가서 이제 조지는 거죠. 하는 거죠. 근데 그 둘은 진짜 우정을 나눈 거예요? 뭐예요? 이게 계속 헷갈리더라고. 진짜 동질감을 느낀 거지 약간. 진짜 우정을 나누긴 했죠. 그러니까 서로를 죽일 수 없었던 건가?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보내줄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예, 뭐 당장 우리가 좋아하는 불안당 같은 영화도 당장 거기 보스를 만났는데 걔가 너무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아져서 그렇게 쏙 빠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그냥 되게 흔한 얘기인데 네. 저는 이 영화가 다른 가치보다는 그냥 90년대 로망의 총집합이에요. 예, 우리가 가졌던 여기 아나키스트라는 것도 얼마나 저 패트릭 스웨이지한테 진짜 멋진 건 다 몰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공과 그런 주인공을 흠모하는 저는 약간 우정이라기보다는 키아누 리브스가 일방적으로 흠모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남자 멋있다. 따라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을. 그래서 남자로서 어떤 존경심에 가까운 감정이 아니었나 싶고. 그럴 수도 네. 있겠네. 그리고 이제 먼저 패트릭 스웨이지가 만났던 여자를 나중에 키아누 리브스가 만나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제 그 순서를 보여주는 거죠. 예, 되게 거친 은유지만, 그러니까 패트릭 스웨이지가 먼저 흠뻑 빠졌던 것에 키아누 리브스가, 그러니까 그 서핑이라는 스포츠랑도 나왔다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개의치 안 하잖아요. 패트릭 그것도 스웨이지가. 존나 쿨하게. 내 거는 네 것이기도 해. 그런 공경도 공유경제. 좋다. 나쁘지 않다.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때 몸을 일부러 만든 거겠지? 원래 그런 몸이 아니겠지? 원래 그 댄스 스포츠나 이런 댄스 영화도 더티 댄싱. 더티 댄스. 만들면서도 그리고 원래 몸이 발레했대요. 좋았어.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원래 춤을 잘 췄대. 원래 춤도 잘 춰. 네, 너무 안 어울리지만. 근데 몸이 근데 그 선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가늘진 않은데. 네. 진짜 남자 발레리노 네, 몸이 네, 딱 네. 보니까. 패트릭 스웨이지가 발레리노복 입었으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래요? 와. 약간 성광스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쪽 다리 들고 계속 가리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은. 맞아. 전체적으로 발레 바 계속 들고 다니면서 바로 피아노 리브스가 차고 이렇게. 패트릭 스웨이지는 옷 갈아입을 때 앞에다 이렇게 수건 걸어놓고 바지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걸 보면은 충분히 네. 사자갈기 같은 머리를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진짜 딱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년미의 키아누 리브스, 야성미의 패트릭 스웨이지. 딱 그럼요. 대비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배우의 외모도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뷔되는. 어떤 진짜 농익을 대로 농익은 남성미를 보여주는 네. 패트릭 스웨이지와 이제 아직 다 수염도 안 난 키아누 리브스가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네.
추격신 있잖아요. 저는 그 추격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다닥다닥 그 주택가에 붙어 있는 아, 주택가에서 계속 막 집과 집을 맞아요, 넘나들면서 맞아요. 서로 추격하는 좋았어. 도망가고 추격하는 그 씬을 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번에 볼 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영화에서. 그 장면 좋았어요. 아. 저도. 약간 어떤 히피들에 대한 향수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캐서린 비글로우가 여자 감독이지만 굉장히 이런 남성적인 영화들, 그러니까 남성적이라는 게 폭탄에 체한 영화 뭐지 그거? 그죠, 허트로커요. 허트로커. 굉장히 어떤 남성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영화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여성스러운 영화는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이 감독은. 제로 다크 서티는 어때요 영화? 그것도 괜찮아요. 되게 좋다고 네. 하는데. 제로 다크 서티. 그리고 뭐 K19라고 해가지고 잠수함 영화 있거든요. 그것도 꽤나 괜찮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밀리터리 영화도 정말 잘 찍고 주로 찍는 건 남자들 간의 우정, 뭐 서핑 같은 아주 남성적인 스포츠 네. 뭐 이런 영화들을 주로 찍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보니까 엄청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아, 되게 키도 크고. 네. 아 진짜요? 네. 되게 근육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라 기골이 좀 장대하다고 해야 되나? 현장에 있는 거 장효연 보니까 느낌이라고 할까요? 장효윤에 조금 근육 더 붙여서 갈고 닦은 작은 갈딱효연. 표현은 아마 키는 작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어떤 미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던 로망. 그때 이제 90년대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활락의 80년대라고 부르잖아요. 활락의 80년대를 지나서 이제 좀 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매우 좋아하는 자유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을 미국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스포츠들 몇 개 있어요.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로망으로 잔뜩 떡칠을 해놓은 영화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감성으로 보는 영화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 두 남자가 어떻게 눈이 맞는지, 그리고 이 패트릭 스웨이지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최후에서 키아누 리브스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영화는. 그 이해가 좀 안 갔던 장면 중에 하나가 어쨌든 키아누 리브스가 계속 얘를 죽이거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놓아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마지막까지 FBI 요원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건지 저는 거기서 계속 이제 좀 너무 말이 안 직위 해제 된다. 안 당하고 네. 계속 발령을 멀리 갔겠죠. 그렇죠. 이미 발령, 마약반 그거 깽판 쳤을 때부터 사실 거기서 내려왔어야 되거든. 사실 잘렸을 수도 있어. 그냥 혼자 쫓아다닌 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심증만 있고 결정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답사 갔을 때 범죄장소 답사 갔을 때도 지원 병력을 부르지 못하고 그 선배랑 둘만 맞아. 앞에 뻗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 증거는 없었던 거지. 등신같이 참치 샌드위치 2개 시키고 아, 있잖아요. 그니까. 그 파파스 엄청 노련한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 신문 보느라. 안 보고 있어가지고 놓친 거 아니야. 그 아저씨 악역 연기 되게 많이 하시네요. 예. 게리 부시? 게리 부시. 게리 부시. 매력 있어 이 배우도. 매력 있어요.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잖아요. 둘의 케미도 좋지 않았어요? 키아누 리브스랑?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는 계속 그 아빠를 찾는 아이의 모습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직 덜 자란. 예. 그리고 약간 조직에서 혼자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아나키스트란 정말 뭐랄까 외골수의 끝판왕 아닙니까? 야, 저기 뭐야 세상에는 나라고 정보고 다 필요 없어. 난 독고다이 내 길 간다.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반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 네. 아 그리고 진짜 보면서 지금 다시 보니까 이런 생각 드는 게 카메라 감독님들 진짜 힘들었겠다. 스카이다이빙 씬 있지. 맞아. 서핑도 사실 이게 찍고 싶을 때 찍을 수 있지 않잖아요. 그거 파도도 CG 맞춰도- 아니에요? 그때 CG가 91년에 없어. 무슨 CG가 있어요. 저 그거 CG인 줄 알았어요. 찍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서핑 좋아하는 촬영 감독들 데려왔나? 뭐 기본적으로 찍을 줄 아는 분들을 오셨겠죠. 그 스포츠 하시는 분들. 돈을 그래야 되지 많이 않을까? 썼겠지 뭐. 배우들도 다 할 줄 아는 배우들을 쓰지 않았을까? 그랬겠지. 패트릭 스웨이지는 왠지 진짜로 이런 거 할 것 같고. 패트릭 스웨이지는 하던데요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패트릭 스웨이지가. 맞아. 되게 좋은 배우였는데 사랑과 영혼 같은 영화도 보면 감정 연기도 진짜 잘하고 그리고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옆에 있으니까 더 돋보인 거겠지만 네.
왜? 뭐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아니 이거 결과적으로 이건 멜로 영화거든요. 남자와 남자의 멜로 맞아. 영화인데 키아누 리브스가 너무 목석이라 중간에 이게 좀 패트릭 스웨이즈한테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맞아. 키아누 리브스 얼굴이 똑같아 그냥. 맞아, 표정이 맞아. 원페이스야 원페이스. 스티븐 시갈인 줄 알았어. 표정이 하나밖에 없어. 계속.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불안당이 훨씬 더 그럼. 밀도 있었지. 맞아. 그 임시완은 되게 그런 어떤 설경구한테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꽤나 설득력 있게 보여줬거든요. 어. 뭐 키아누 리브스는 그냥 뭐 옆집 형나 형이지. 경찰이야. 예. 형나경. 형나경. 예. 경밍아웃이라고도 하죠. 어.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 영화를 두고두고 아쉽게 만드는데 또 키아누 리브스가 이때 너무 그럼요. 꽃돌이라 네네네. 다 묻혔어 어느 정도. 시대보 정도 좀 하고 하면 그때 당시 얼마나 파장이 컸을지. 이 캐서린 비글로우가 엄청나게 우겨가지고 다 반대하는데 키아누 리브스 아니면 나 이 영화 안 찍겠다. 밀어붙인 거래요? 밀어붙여서 주연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의 강력한 초이스로 네. 캐스팅이 된. 특히 선견지명이 있었다. 몇 년 뒤에 그 이제 놓치고 나서 그 호주 바닷가에 찾으러 갔을 때 청자켓이랑 그 청바지 입고 머리 살짝 길러가지고 비 맞으면서 걸어갔는데 진짜 리바이스 모델 같지. 네. 역시 정민현 약간 그런 느낌을 왜요? 좋아하는구나. 네 맞아요. 너무 꽃보다는 약간 재미없어. 약간 퇴폐미. 거친 느낌. 약간 밟힌 꽃 좋아하는 거. 얘한테 포섭을 하려면 그냥 화집에서 꽃집에서 사가지고 가라지 말고 한 2번 밟아서 줘야 돼 약간. 가시랑 이런 거 다듬지 않고. 와일드하게. 네, 그렇게 따지면 완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남편 만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남자를 더 좋아하게 됐다는. 그분 정말 화초 같은 분이시거든요. 심지어 온실 속에서 자랐는데도 늘 비실비실. 그게 온실에서 자라서 그래. 영양제 계속 꽂아줘야 되잖아. 나무에다가. 야생에서 자랐어야 됐는데 강하게.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는 사실상 지금 헐리우드에서도요. 약간 이렇게 사람 좋은 걸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막 오토바이 다 사주고 막. 할리 데이비슨 한 대씩 쫙 돌리고 막 이러잖아. 이분이 그 시계 주고 그랬던 시계 건가? 롤렉스 선물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감독 데뷔했으니까 존윅 주인공을 또 키아누 리브스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공. 무술 감독이었어요. 네, 무슨 액션 아니다. 체드 스턴트맨이었나? 스타일스키 스턴트 더블이었어요. 네. 박경림 씨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자들한테 볼펜 막 다 선물해주고.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것도 그거는 능력이지. 강점이지. 네, 맞아. 왜 그 얘기하는데? 너는 볼펜 안 주고 뭐 했냐고. 어디서 오늘 계속 양쪽으로 먹이를 계속 집을 주택 공급은 공평하게 이쪽이 집 한번 지어줬으면 이쪽에도 임대주택 나는 아까 용감하게 걸어 들어갔다. 나 존나 용감하게 들어갔어. 어떻게 할 거야 너? 볼펜 따위에 넘어가가지고 일 주는 거는 좀 너무하잖아.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코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먹게 됩니다. 네 먹어요. 언제 먹느냐의 차이죠. 결국엔 먹어요. 무조건 나도 먹습니다. 반응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게 입에서 튀어나오네.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의 마지막 이 선택은요. 사실 다 버린 거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네. 자기 직업 윤리를 아예 그냥 뿌리부터 배신하는 짓이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때만 해도 미국인들 정서에 극단의 마초이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느껴져. 왠지 이게 막 이때 또 미국 음악 씬은 막 헤비메탈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커트 코베인 튀어나와가지고 막 스멜 라이크 틴 스피릿 막 이런 거 하고 락커들은 막 공연하다가 스탠드 뽑아가지고 난동 부리는 관계 있으면 바로 뚝배기 깨버리고 막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진짜. 우드스탁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막 로커가 막 다 옷 다 벗어던지고 반바지 빤스 하나만 입고 막 공연하다가 난동부를 누가 올라오면 바로 마이크 스탠드로 찍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건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 없는데 미국 패권주의가 그게 달하지 않았을까. 사실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소련마저 붕괴되고 자신감이 막. 이제 유일한 세계 최고의 내가 경찰국가이자 싸움장이 됐잖아. 이제 뭐 그냥 과시로 가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이 영화 속의 철학으로 좀 스며들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화 속에 90년대 때 이런 영화 많거든. 왜냐면 그 뭐야 리서 레폰 같은 경우도 보면 리사 래폰. 네. 리서 레폰의 주인공인 그 남자 배우 누구지? 멜 깁슨. 멜 깁슨. 멜 깁슨도 거기서 보면 완전 마초거든. 개 마초거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지 죽을 걸 모르고 막 달려들어. 그 뭐냐 멜 깁슨이 리서 레폰에서 친구들하고 내기로 이렇게 하면서 장난으로 하는 게 몸을 포박한 다음에 어깨를 빼가지고 탈출하는 거를 어깨를 어떻게 그거를 놀이를 하거든. 몇 달러 걸어 이런 다음에 어. 포박을 하면 어깨를 툭 빼가지고 빠져나온 다음에 그 어깨 다시 끼워 넣어야 되잖아. 문화때 대고 막 박어요. 막 이러면 다시 끼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개 마초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개 미국 사료 막 먹고. 맞아. 개 꼬신다고 막 개 비스켓 집어서 먹고 먹다가 강아지 주니까 걔가 이 새끼 나랑 비슷한 종인가 이러면서 막 친해지고 막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흉터만 타고 자랑하고 막. 로켓 런처 맞아봤어 막 이러면서. 근데 약간 그런 가치가 아무래도 이제 전쟁 갔다가 복귀한 사람들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가치를 좀 높게 쳐줬나 봐. 그런 정서가 좀 있었나 봐. 그래 뭐 영화도 그 당시에 뭐 람보 이런 거 많이 나오고 한참. 그렇지. 상남자 한 명에서 다 쓸어버리는 얘기. 아니면 베트남 전에서 졌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 반대 심리처럼. 보상 심리로 오히려 센 척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되게 불신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베트남전에서 결국 그 지랄을 하더니 우리 젊은이들 갖다가 다 때려 죽이고 니네 결국 졌네? 씨발 아나키스트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미국인들의 고유의 가치, 내 길은 내가 책임지고 뭐 이런 거 진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면 뭐 뒤에 안 봐주고 뒤에 안 보고 막 막아주고 이런 거는 또 나름대로 살아 있고 그런 정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퍼들은 진짜로 우리나라 서퍼들도 보면 그 서퍼들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 양양이나 네. 이런 데 가면 진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 맞아. 인생의 온갖 그런 번뇌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서핑만 하면서 살아. 저 약간 그 서핑이 그런 부러웠어요. 매력이 있나 봐. 근데 서핑을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네. 서핑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물놀이를 간다 그러면 뭐 수상 스키를 타거나 웨이크보드 탄다 그러면 그냥 타는 거거든요. 배가 끌고 타는 거야 그냥. 근데 서핑은 진짜 완전히 자연이 기회를 줘야지만 탈 수 있잖아. 진짜 파도도 잘 봐야 되고 그거를 정확히 자연을 상황을 읽지 못하면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는 데만 내 생각에는 몇 년을 소비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스포츠는. 이게 약간 보상이 일정하지 않아서 도박 같은 재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어.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도 우리가 있겠다. 말한 대로 양평에 수상 스키 타러 가면 보트가 끌어주면 무조건 탈 수 그냥 있잖아. 타는 거야. 근데 갈 때마다 정확한 보상이 떨어진다는 거지. 내 컨디션만 똑같으면. 근데 서핑은 아니잖아. 맞아요. 파도가 도와줘야 되잖아. 자연이 허락해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그때 제가 서핑할 때 느낀 거는 네. 서퍼들 그 전에는 멀리서 볼 때는 와 멋있다 이 정도였는데 가까이서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아닌 느낌이에요. 약간 종교적인 느낌 들지. 아니 그냥 야생동물 느낌 진짜로 물개들인 것 같았고 마치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때가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못 읽지만 그들은 읽어. 그래서 진짜 괜찮은 게 저 멀리서부터 보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동물처럼 탁탁탁 움직여요 막. 그래서 거기 맞춰가서 탁 타고 이러는데 저거는 진짜 너무 동물 같다. 그러니까 멋진 의미로. 네. 그만큼 완전 감각적이라는 감각적이다. 뜻이니까. 내 아는 이제 여자 지인분 중에 걔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그 도심 생활에 어울리는 애고 네. 굉장히 세속적인 아이인데 어떻게 하다가 서퍼 남자를 만나가지고 와. 그 양양에 가가지고 그 양양에서 서핑샵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운영하면서 거기서 같이 이제 지냈었어. 근데 못 견디고 올라오더라고. 그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자기 그 이게 성향이랑. 그 어울리는 사람들도 다 서퍼잖아. 네, 억지로 안 돼. 못 어울리더라고. 이게 완전 달라. 사고 체계가 그냥- 여기서 보디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약간 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뭔가 용기가 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삶을 뭐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동경은 하는구나. 진짜 내가 그 조니의 마음이 돼서 저렇게 살면 되게 멋지겠다. 물론 난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멋진 하루의 병훈이라는 캐릭터를 참 좋아하는 왜 움찔하냐?
말만 나와도 움찔. 나 봤어. 꺼내자마자 바로 어이없네. 아니 이거는 변명을 하자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버튼 누른 것처럼 그냥 뭔가 무조건 만사.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박블로프에게 느낌. 이런 거. 아니 파블로브에게 네. 옆에서 내가 그 멋진 하루 그렇게 끔찍했어? 멋진까지만 진짜 나왔는데. 끔찍했던 건 제가 아니라 손하나님이었고 전 졸렸을 뿐. 소문선 잘 잤어. 수면 취하고 왔단 말이야. 어쨌든 난 좋아하는 영화니까 그 병훈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돈도 없고 그냥 한량이고 여자들 특쳐먹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되게 이런 삶을 되게 내가 동경했던 것 같거든요. 자유로운 삶. 맞아, 맞아, 등쳐먹는 맞아. 거요? 어. 어? 뭐 왜? 등쳐먹으면 안 되냐? 네가 내 등쳐먹잖아. 나는 여자들 등쳐먹고 싶었는데 여자들한테 등쳐먹힘 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싫다고 지금 내 현실이. 나는 원래 등을 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 이러고 앉아가지고 조롱하고 돈 받아가잖아. 아니. 아, 네. 맞잖아. 아니 1분 전에 여자들 등쳐먹고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등쳐먹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길에서 한량 백수로 그냥 현실적인 고민 안 하잖아 병호는. 아니 그 그냥. 심리는 충분히 공감해요. 낙천적이고 그냥 오늘 밤은 어디서 자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잖아 걔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 누구나 다 동경하잖아. 그쵸. 나는 할 수 없지만. 동경하죠. 나는 영화 속에 나온 패트릭 스웨이지의 삶은 동경을 하거든요. 네. 병훈이의 삶은 별로 동경 안 해. 내 말이 아니 그게 사실 사정 허대가 없으면 그냥 그지 새끼 아닙니까? 아니 돈 갚으려니까 잠깐만 내가 없으니까 빌려서 갚을게 이지랄하잖아요. 난 그 패기가 너무 멋있더라고. 아 그래? 아니 그 술집 여자 집에 근데- 찾아가서 털리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그 중간에 근데- 이러고 앉아 있고. 어디 가서도 돈 빌려달라고 해도 걔를 그냥 당당하게 내치지 않잖아. 말빨 있지. 말빨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다 되게 다 인정하잖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전도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연은 그 좋은 사람인 거에 반해서 만났다가 학을 띄고 떨어져 나간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씀드렸다시피 패트릭 스웨이즈는 동경해요. 하지만 병훈이는 동경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각자의 차이가 네,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작가가 졸라 크게 뜯고 있어요 지금. 격한 끄덕임. 아 어쩌다 내가 등 따여가지고 그지 같은 애한테 돈 주고 따요? 이런 삶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M장이 오토바이 타면 그렇게 따고 다닌대요. 억울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고 오토바이고 할머니가 탄 자전거도 보면 따는 거야 그냥. 그냥 따는 거야. 아니면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또 계속 내가 따여야 되니까. 근데 패트릭 스웨이지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자는 은행 강도질로 돈을 벌잖아. 언제 뒤질지 모르고 그 50년 만에 파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주저앉고. 주저앉고 그냥 떠나버리잖아. 이런 남자가 멋있기는 한데. 너무 멋있지. 내 남자로 삼고 싶진 저요. 않지. 아니 내 남자 삼고 싶지 않은데 난 아니 언니 연애 것 같은데. 저기 연애한다 그랬어. 서문서는 결혼하지. 서문서는 100% 결혼하지. 그 남자 혹시 앞에서 결혼하면 되겠다. 보드 위에서 입장. 보드 타고 있자. 그리고 원래 서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 걸 한 2, 3년을 그렇지. 연애하면서 웃다 보니까 존나 빡치네. 너무 팩트해서 열받지. 아니 근데 정말로 연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어렵지만 만약에 내가 젊었다면? 20대 그런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무조건 연애하죠. 왜냐면 경험해 본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경험론자야 뭐야? 루스 오신 줄. 루스 오신 줄. 베이컨 뭐. 야 대단한 루스 오셨어요. 손 루스. 손 루스. 쏘았어. 그렇게 꼭 다 경험을 해봐야겠어요. 보통 이제 똥이면 똥인가 보다 하고 뭐 불이면 불인가 보다 하고 안 만지는데 아니야 된장일 수도 있어.
경험이 깡패다. 평생 못 만나볼 네. 것 같은 사람이면 한번 만나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죠. 그치. 아 근데 그거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맞아요. 아니 그래서 더 현실이 땡기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걸 현실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더 땡기지. 보통은 영화 속에 있는 삶을 현실로 가져오지 않거든. 아니,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 네. 이거는 정말 20대 정말 폭발적인 상상력과 로망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영화. 30대만 돼도 사실은 이런 자유로운 삶을 못 꾸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못 꾸리는데 저 서핑을 예전 여자친구 사귈 때 서너 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포항에 CCTV를 그 앱을 설치해요. 그러면 그 앱을 보고 오늘 물때가 좋으면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유로운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만 갈 수 있어요. 맞아. 그럼 이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묶인 걸 하나씩 다 버려야지. 그래서 물때를 가서 일단 즐기고 와. 그럼 계속 돈이 들지. 그럼 돈을 비정기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따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워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물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걸 포기하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른 방식 택하지 않고 은행을 터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설레는 거지. CCTV 보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늘 기다리다가 파도때가 좋으면 들어가지만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CCTV 보고 불때 좋다. 오늘 바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갈 때부터 너무 설레는 거야. 다 맡기고 한 번 올라갔을 때 진짜 서핑 배워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처음 그 보드에 딱 섰던 그 기분 잊을 수가 없어. 없지. 맞아. 수상 스키는 땡기면 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달라. 처음에 모래에 눕혀놓고 배웁니다. 하다가 이렇게 누웠다가 업 하세요 하면 팍 일어나서 딱 나라라 슈퍼보드처럼 안착해야 되거든. 처음에는 한 4-5번은 그냥 막 미끄러져요. 안 맞아요. 되지. 잘 못 써 처음에. 네, 그리고 정면을 멀리 보라고 하거든. 멀리 안 봐줘.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 보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이걸 언젠가 한 번 놓고 멀리 봐서 한 번 쭉 미끄러지잖아. 그 막 미칩니다. 아 실제로 해보고. 그래서 돌아와서 또 한 번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에 한두 번 성공하거든요. 맞아, 초보자들은 맞아. 진짜로. 처음에.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빠지는 사람들은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나처럼 빡치면은 빡침이 더 큰 아, 왜 사람들은 안 못 하는 거지. 되냐면서. 근데 그거 끝나고 와서 진짜 그 여기에서 나오는 키아누 리브스처럼 이런 샤워장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샤워하고 꼭 옆에 좋은 펍이 있어. 거기서 바로 앉아서 생맥주 한 잔 마시면 그건 너무 좋거든요. 이게 노을 보면서. 스포츠 너무 중에서 좋아요. 이 몰입감이나 중독성이 가장 센 스포츠들은 결국 보면 물론 이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하는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는 그렇게 빠지면 못 빠져요. 자전거도 로드도 타고 뭐 하다가 결국은 산악장정거로 가거든. MTV로 가죠. 산봉이라 그래가지고 산봉은 답이 없다야. 오토바이도 계속 온로드를 타다가 오프로드 가는 순간 온로드는 못 가거든. 시시해서. 자연과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인간은 극한의 희열을 좀 느끼나 봐. 그러니까. 그 127시간 주인공도요. 그 동굴 타면 그거 뭐 조발난다고 합니까 그거를. 재밌겠다 동굴 타면. 팔인가 손잡이고. 그 손 자르는 영화잖아. 네. 네. 너무 무서워. 나도 손 자르고 싶은데. 중의적이네요. 네. 손 자르면 큰일 나. 큰일 나. 이해 못할 걸. 큰일 날것 같아. 되게 심심할 것 같아 손 자르고. 손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다 넣었어. 그럼 자위도 못하고. 자위 구걸해야 될 거 아니야. 잘 이렇게 정진하면 발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 너 그때 발 좋아한다 그랬지. 아니야 나 아니야. 내 발로 이거를? 내 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 아니 요기 다니엘 수준으로 이렇게 다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앉은 채로는 할 수 있지. 아빠 다리하고. 아 그래? 그게 가능해? 아빠 다리하고 앉아. 아 다리를 이렇게 포개가지고. 그만하자. 졸라 현타 올 것 같은데 하면서. 너무 힘들다. 힘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자 민야 씨부터. 저는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 장면들이 다 정말 영화처럼 멋진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서 좋았는데, 연출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시대 보정을 그냥 감안한다는 걸 제가 얘기하지 않은 선에서 자꾸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뭐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점? 야, 기백 있게 해. 그래. 야 오자, 어차피 욕은 오자. 다 먹었어 이미. 모자. 오점. 아니, 지금 이 영화를 처음 보면 그 충분히 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서핑을 영화에서 이렇게 잘 소재로 써서 또 멋있게 잡아 다룬 영화가 있나 생각해보면 잘 없어요. 없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충분히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멋있게 잘 담았어요. 서핑 장면들도.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아까 뭐 카메라 감독님 얘기했지만 뭐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도 그렇고 촬영한 뭐 촬영 감독들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멋진 장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저는 8점입니다. 저는 사실 기대 없이 봐서 그냥 흐름 막 딱히 끊기는 거 없이 보긴 했는데 뭔가 제가 스스로 막 아우 재밌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는 솔직히 거의 없었다. 그냥 뭔데 막 그렇다고 막 아 너무 별로니까 절대 보지 마세요. 막 이런 영화는 아닌데 네. 이게 그냥 멋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서핑이나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0에 가깝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늙은이 남자가 안 나와. 아니 파파스가 파파스 있는데 있잖아. 파파스. 파파스가. 근데 저는 약간 마초인데 거기에 약간 영국을 얹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중후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킹스맨의 저기처럼. 예. 근데 약간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너무 어린 좋아하기 남자만 때문에. 나왔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이런 직업 정신이나 이런 막 말괄량이 경찰 이런 거 있잖아요. 신출내기 이런 캐릭터 싫습니다. 싫어요. 이미 너무 많이 봤어요. 뻔해. 네, 근데 이게 물론 뭐 옛날 영화고 전 처음 네. 봤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재밌는 요소는 없었다. 저는 5점입니다. 아니 뭐 만듦새가 좋지 않은 영화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잘 만든 영화는 아닌데 감성으로 보는 영화고요. 이거는 그리고 그냥 정이 가는 영화들 있잖아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 네. 어린 시절에 굉장히 나의 이 어떤 사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 사업도 하고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캐릭터가 됐지만 난 어릴 때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었었거든. 근데 그런 성격을 형성해 준 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타고난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봤던 영화, 책, 그쵸, 뭐 여러 그런 가지 것도 문화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그 영향을 미쳤던 영화 중에 하나라고 나는 단언컨대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정을 쏟지 않을 수 없죠. 인생 영화네. 거의. 그렇죠.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자주 봐요. 지금 뭐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은데 1, 2년에 한 번씩은. 그러면은 이거 다들 보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세 분은 몇 살 때 보신 거예요? 이게 91년도에 개봉을 했거든요. 저는 나는 중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봤고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패트릭 스웨이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유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보기 싫다 하다가 키아누 리브스 그냥 나온다고 해서 사각턱 여자는 좋아하는데 사각턱 남자는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사각턱인 사람을 여자만 좋아해. 어쨌든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M장처럼 원래 우리가 제도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다들 자유에 존나 목말라 했어요. 그치? 근데 그 아침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침 7시 학교 가고 막 이랬거든. 아침 7시 영교시 시작하고 막 이지랄했어요. 맞아. 우리도 다 그랬지. 내가 중2병일 때 봤나 보다 이 영화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화를 본다? 그 자유뽕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세상에 저렇게 자유로운 삶이라니.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는 엄청 좋아했었어요. 네. 아무튼 M장 그래서 몇 점? 네. 그래서 저는 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개인 점수 합쳐서 9점. 진짜 그 정도라고요? 나는 개인적인 그렇구나. 나에게 의미를 따지니까 영화의 만듦새로 따지면 한 6점이나 7점이 어울리는 영화지. 저도 사실 그냥 점수를 하면 한 5점, 6점 정도 줄 것 같아요. 5점, 6점 주는데 그 마약 판매하는 서퍼들 집 있죠. 거기서 샤워하던 여성분 점수 2점 플러스해서 7점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 존나 세잖아. 싸움 존나 잘하네. 뒤에서 막 키아누 리브스도 깜짝 놀랐어. 키아누 리브스도 존나 흠씨 두들겨 맞고 그 몸에 걸맞는 전투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 뛰어난. 정도로 센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 싫어요. 싫어요. 그냥 영화니까 좋았다라고. 강조를 그렇게 하는군요. 싫어요. 싫어. 그럼 저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한 그냥 6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91년도에 20대 때 이 영화를 봤으면 저는 9점에서 10점 줄 수 있는 영화를 생각합니다. 20대 모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영화라고 그치. 생각이 들고 10대, 그게 20대. 있어요. 그 국가별로 GDP나 이런 것들 있죠. 몇만 불 있죠. 한 3만 불 정도 넘어가야 바다로 나간대요. 취미가. 왜? 비싸기 때문에. 바다로 찾아가는데도 비용이 들고요. 그치. 그럼요. 바다에서 있고
서핑 보드 빌리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히피들이나 진짜 돈 없는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기타 하나를 어디 가서 동네에서 쳐요. 가봤자 걸어가서 공원에서 치거나. 근데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성장이 된 상태입니다. 네, 계절 스포츠가 다 비싸. 스노우보드, 맞아, 스키, 맞아.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 중산층이 발생하면서 남들처럼 돈 벌고 결혼하고 집 사고 하는 거 싫고 여기 물뽕 맛을 한번 받고 이대로 돈 벌어서 이렇게만 살아가는 20대 모든 버킷리스트와 로망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혼자서 지금도 워킹홀리데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 서핑하고 스카이다이빙하고 번지 점프하고 이런 거 다 버킷리스트입니다. 여전히. 맞아. 그러니까 91년도에 20대가 이걸 봤으면 미치는 영화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망 점수로 했을 때는 정말 90점을 줘도 9점이나 10점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영화일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오창석 처음 봤으니까 37살에 지금 처음 봤으니까 저는 7점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자기가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 오랜만에 듣네. 오창석은 지금 처음 봤으니까. 야. 37살의 오창석. 이상한 37살. 37살의 오창석은 지금 봤으니까. 너도 네 뽕에 취해. 야, 물뽕보다 무서운 자뽕. 그래. 오랜만에 용각산이 또 찐빡이 올라오네요. 여기서 화내면 진짜 병신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조선 족같아. 진짜 화났는데 화를 내면 병신이 된다? 진짜 열받았잖아. 왜? 너 왜 그랬어? 나 어떤 포인트인지 진짜 모르겠어. 나도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확 올라왔어요 방금. 나는 알았어. 바로 알았어. 아니 여기서 왜 뭐가 파킹이 올린다. 나도 모르겠어. 본인이 민망했나 보다. 진짜 몰랐어. 본인이 민망했나 봐. 너 오늘 창석이가 차에 시동 걸기 전에 차 타고 나가. 안 되는데 치킨 사야 되는데. 내가 치킨 사줄게. 거절했어요. 내일 아침에 오정 집에 가야 돼. 다리로 해서 안 죽여버려. 장민아, 너 지금 퇴근해. 지금 퇴근해. 둘이 화해 시간 주지 마. 한마디도 넣어줘. 한마디도 넣어줘. 그냥 안 봐요. 지금 가. 나 이거 풀고 가야 돼. 지금 가. 왜냐면 난 이미 창석이가 이 얘기하기 전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고 있어. 감정선을 방송 써먹어 이런 갈등은 무조건 엄청나게 방송의 호재야. 어? 야 이건 나 돈 주고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 이런 갈등 구조는. 되게 야, 웃긴 게 같이 가담해 놓고서는 자기는 속 빠진다. 불신 내가 지폈어. 그렇지. 오늘 하루 종일 지는 남 죽을 집 지어놓고서 별거 아니고 중간에 켜가지고 그래서 나도 지금 나도 내 앞으로 이해가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도 큰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큰 이유가 아니었어. 근데 혼자 20살로 돌아간 거야. 20살에 91년생 방주하다가 나 혼자 20살로 돌아간 거야. 아나 지금 오보디 온 줄 알았네. 존나 자유인이. 오보디. 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뭐 있어? 내 무덤 보고, 서원 무덤 보고, 하루 종일 들어. 나 눈물 날 것 같아. 마지막에 큰 웃음 걷어가네요. 네. 한방 하네요. 역시 창석이. 엄청나네요. 야, 씨, 웃기는 걸로 안 되니까 빡치는 걸로 하네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M자기에서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혼자 침대 때릴 때 있어. 씨발. 야, 그분 저기서 몸선이 돌아가는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몸선이 돌아가는 사람 누구야? 아니, 그런 적 있다고. 아니까 다들 상처하나씩 갖고 돌아가면 누구를 위한 야 방송이 다 그런 거야 원래. 그래. 야 오늘 문선이라고 괜찮겠니? 제일 세게 맞은 거 그래. 나 제일 세게 언제나 제일 세게 맞았는데. 맞아. 맞아. 아까 맞아. 그 파도 앞에서 결혼한다 그러고. 항상 너야. 항상 한 번도 아니야. 내가
내가 문제였어. 봐봐 이제 소문선 오늘 집에 가서 침대 때린다니까. 집에 가서 생각하면 존나를 받아. 그렇게 집까지 가져가지만 나가는 차에서 소리 지르거든. 집에 가져가지 않으려고. 해주세요 마지막. 아 네. 계속 걸리죠. 나 아까 잊어먹고 있었는데 소문선 화도 앞에서 결혼하다니 갑자기 생각났어. 나 씨. 야 미녀 양쪽으로 미치고자 지금. 소무서도 진짜 잠깐 올라왔는데 지금. 괜찮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웃다 보면 열받는다니까. 한참 웃다가 갑자기 빡쳐. 야, 이 형은 뭐 폭풍 속으로 실제 영화 제목처럼 존나 폭풍이야 지금. 야, 진짜 포인트 브레이크네. 와. 갈등 속으로. 갈등 속으로 들어. 잠길 것 같아. 빨리 마무리하자. 거기 이거 빨리 해. 제가 걸작선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개연성이나 이런 거를 특히나 액션 영화나 이런 버디무비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화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개연성을 씹어먹을 만큼의 매력을 넘어서서 로망이 되는 영화들은 무엇인가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근데 뭐 JK 필름에서 만드는 여러 쓰레기 영화들에 비교한다면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영화들 개연성 떨어지는 부분 엄청나게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캐릭터 간의 감정선도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 개판치는 바람에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맞아. 오로지 그냥 패트릭 스웨이지의 폭풍 간지밖에 없어요. 그걸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는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샤워하는 누나 뭐 이 정도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이 영화가 통째로 로망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맞아.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모든 미국인들이 로망으로 삼고 있어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토니 스타크가 토로한테 그러잖아요. 너 별명 포인트 브레이크라고. 포인트 브레이크가 이제 폭풍 속으로 원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패트릭 스웨이지처럼 생겼다고 장발에 금발에 장발이니까 그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 말장난의 소재가 될 만큼 모든 미국 사람들의 많은 영화들에서 오마주나 그 패러디가 많이 나왔어. 빗발 쳤죠. 그 대통령 가면 쓰고 맞아요. 은행 터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건 실제로 그렇게 턴 사람들도 있었어. 실제 있었다면서요. 은행 강도들.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에서 이거 그대로 오마주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로망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란 무엇인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어떤 인간이라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가치에 대한 무모할 정도로의 도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영화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평가하면서 로망 점수를 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로망은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빛을 잃어버리는 장르가 아닙니다. 그래서 9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씨발 존나 멋있게 하네. 그러게. 나랑 똑같은 말인데. 씨발 준비하지 개새끼야. 차에서 소리 질러 그러면. 열받으면. 야 씨발 100% 애드립으로 해. 애드립이야. 준비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색한 상태로 마무리할 시간. 좀만 풀고 가자. 형 카메라 끄지 마. 애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나 지금 갈 때 창석이한테 인사할지 말지 고민 중이란 말이야. 방송 끝나고 얘기하면 한 단어당 10,000원씩 출연료가. 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루 두알 코. 야 텐션 죽여. 텐션 죽여. 자, 아지양을 날리자. 룩백. 안녕. 끝났어 어떡해. 제가 이 불픽을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창석이 내일 보는 거 맞지? 늦지 않고 가겠습니다. 늦지 않고 와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도 괜찮아. 오기만 해. 창석이 빡친 포인트 알겠어. 창석이가 각 잡고 들어와서 평가한 거에 장난치면 싫어해. 그래 그러지 말자고. 창석이가 이거 각 잡고 평론했는데 옛날에 내가 처음 했을 때도 자, 이게 영화 평론이든 정치 평론이든 그냥 각 잡고 했는데 우유 딸기 우유 그 얘기할 때 옛날에 그만해.
그 우유에다가 그거 바로 넣은 거. 아니 그거 용각산인데 그 용각산인데 오늘은 뭐에 내가 칼을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집에 가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해 재밌다 야. 야 내가 고칠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어.